구하라 한때 청순의 아이콘, 카라의 미소천사로 불리던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무대, 끝없이 반짝이던 조명, 수많은 팬들의 환호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조명 뒤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고통, 세상에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심. 2015년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한국 연예계 전체에 들이운 비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사생활과 사건을 파헤쳤지만 정작 그녀가 남기고 간 마지막 편지 속의 진심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세상에 전하고 싶었지만 끝내 닿지 못한 목소리,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고독,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담겨 있었죠. 과연 무엇이 구하라를 그렇게 몰아넣었을까요? 단순히 연예계의 압박과 스캔들이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끝내 알 수 없는 또 다른 균열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녀의 삶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 뒤에 숨겨진 눈물, 화려한 무대 뒤에 가려졌던 균열,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담긴 그녀에게 절규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때로는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때로는 가까운 지인들의 증언 속에서 우리는 구하라 라는 한 인간의 진실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단순한 스타의 추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상처의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는 끝내 세상에 이해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제 구하라의 삶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1991년 1월 광주에서 태어난 구하라는 어린 시절부터 결코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학창 시절에는 늘 외로움과 결핍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친구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꼭 감추고 있는 듯한 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의 상처는 훗날 그녀의 삶 전반에 그림자처럼 드리우게 되죠. 고등학생 시절 하라는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눈에 띄는 비주얼과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단숨에 심사위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이는 곧 가수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그녀는 당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휩쓸던 걸그룹 카라에 합류했습니다. 카라 활동 초반 하라는 청순미와 상큼한 미소로 팀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던 눈부신 모습은 팬들에게 사랑스럽고 밝은 소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일본 활동을 통해 한류 여신으로 불리며 글로벌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녀를 두고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소녀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 그녀의 삶은 언제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가족 문제, 그리고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은 그녀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당시 동료 연예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라는 무대가 끝난 뒤 늘 혼자 숙소에 남아 조용히 울곤 했다고 합니다. 팬들이 환호하는 순간조차 그녀는 속으로는 자신을 갉아먹는 고독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7년경 카라의 일본 활동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라는 그룹 내에서 단순한 막내 이상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방송계에서는 구하라 효과라는 말이 돌았고 그녀가 출연하는 광고와 예능은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은 동시에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속사와의 갈등, 멤버 간의 불화설, 그리고 팬들의 과도한 기대는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본 활동 중 한 기자는 이런 뒷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라는 무대가 끝난 뒤에도
일본 팬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인터뷰 대기실에서는 늘 고개를 떨군 채에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가곤 했죠. 이 증언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가 겪었던 내면의 균열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카라 해체 이후 하라는 배우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 도전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아이돌 구하라라는 틀에 가두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연기력을 냉정하게 평가했고 일부 언론은 그녀를 향해 연기자로는 미완성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라는 더 큰 방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은 곧 언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열애설, 루머, 그리고 때로는 사실과 다른 추측들이 인터넷을 떠돌았고 그럴 때마다 하라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세상에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없다는 답답함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라는 종종 사람들이 보는 나는 가짜 같아 진짜 나는 아무도 모른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상처, 화려한 무대와 외로운 현실의 괴리, 그리고 언론과 세간의 관심 속에 짓눌린 삶. 바로 이 균열이 훗날 그녀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진짜 전환점이 된 순간, 그리고 대중의 기억에 깊이 각인된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 막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하라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은 바로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그녀의 인생과 커리어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시기였고, 동시에 대중이 아이돌 구하라가 아닌 한 인간 구하라의 고통을 목격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 구하라는 한 연인과의 사적인 갈등이 세상에 드러나며 전례 없는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단순한 연예계 열애설 수준을 넘어 법적 공방과 언론의 집중 조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사건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그녀는 이미 논란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사생활이 무너진 스타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 포털을 뒤덮었고 악성 댓글은 그녀의 이름과 함께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하라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아픕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카메라에 잡혀 뉴스로 보도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늘 웃음을 잃지 않던 그녀가 대중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은 그녀의 삶이 단순히 화려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구하라는 방송 활동을 줄이고 긴 시간 동안 세간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기는 곧 치유의 시간이 아닌 더 깊은 상처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끌어다 쓰며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고 일부 누리꾼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듯 악성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한 주간지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하라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인터넷과 미디어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검색하며 괴로워했다. 이 기사는 그 시절 그녀의 내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하라가 자택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쓰러져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생명을 건졌지만 그 사건은 그녀의 마음속 균열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리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팬들은 눈물로 그녀의 회복을 기원했고 그녀도 SNS를 통해 걱정까지 쳐 죄송하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서도
진심 어린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다시 무대에 서고자 했습니다. 일본 활동을 재개하며 그녀는 팬들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팬들은 그녀를 뜨겁게 맞이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게나이언벅도 그녀에게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 여름 한 인터뷰에서 하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그냥 나답게 살고 싶다. 하지만 그게 참 어렵다. 이 발언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그녀가 처한 현실을 절규하듯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환점은 단순히 스캔들이나 사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하라라는 한 인간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 순간이었고, 대중에게는 그녀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한 계기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녀의 삶은 더욱 극단적인 기로로 접어들게 됩니다. 세상이 그녀를 구하라 라는 스타로만 바라본 순간, 정작 그녀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더 외롭게 흩어져 갔습니다. 바로 이 균열이 그녀를 마지막 선택의 길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전환점 이후의 구하라는 더 이상 단순히 아이돌 출신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스캔들의 중심에 두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얼굴, 숨겨진 내면을 꺼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그녀 인생의 두 번째 삶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구하라는 일본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 팬들은 여전히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무대 위의 그녀는 환호와 응원 속에서 다시 빛났습니다. 공연장마다 하라짱, 우리는 너를 사랑해 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숙소로 돌아온 하라는 불을 끄고 홀로 긴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기와 짧은 메모에서도 내면의 고통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웃음으로만 기억되고 싶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모른다. 이런 글귀들은 그녀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목소리였으나 끝내 외면당한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 연인과의 법적 분쟁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나는 단순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솔로 무대를 이어가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나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다 라는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언론은 과거를 되풀이하며 그녀의 그림자를 키워갔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미소와 무대 뒤의 눈물, SNS에 남긴 짧은 글귀들은 모두 하나의 전조였습니다. 행복이란 뭘까? 나를 지켜줄 사람은 있을까? 이제는 쉬고 싶다. 당시에는 단순한 하소연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녀의 마지막 편지를 예고하는 듯한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구하라의 두 번째 삶은 화려함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간, 세상에 보이지 않았던 균열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빛났지만 무대 뒤에서는 이미 지쳐가고 있었던 그녀. 바로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하라의 삶은 이미 여러 차례 균열을 보여주었지만 2019년 하반기는 그 균열이 폭발적으로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대중 앞에서 보여주던 미소와 달리 그녀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고통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세상이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9년 5월, 그녀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그 사건은 그녀의 삶이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고 대중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의 삶을 소비했습니다. 구하라 왜 그랬을까? 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졌고 이는 오히려 그녀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사건 직전까지도 지인들에게 나는 괜찮아,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신을 다독이는 동시에 세상을 향한 마지막 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 또 하나의 무거운 그림자는 바로 끊임없는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그녀의 외모, 사생활, 사건과 관련된 억측이 인터넷을 가득 메웠습니다. 많은 기사 댓글은 잔혹할 만큼 차가웠고 심지어 일부는 그녀의 인간적인 고통조차 조롱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스타라면 감당해야지 라는 냉정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녀는 무대에 서려 했습니다. 일본 팬미팅에서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여러분 덕분에 다시 힘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고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공개된 마지막 편지, 일부에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끝내 이해받지 못했지만 나를 사랑해준 이들에게 고맙다. 이 구절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절규였고 동시에 팬들에게 남긴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여러 더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매체는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고발한 것이다 라고 분석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팬들에게 감사함을 남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이해와 온기였다는 점입니다. 위기의 순간 세상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캔들과 기사거리로만 소비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어두운 진실은 구하라의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한국 연예계와 사회 전반에 민낯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지 한 스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외면해온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눈물에 얼마나 귀 기울였는가? 2019년 늦가을, 세상은 또 한 번 믿기 힘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 무대에서 환하게 웃으며 팬들과 인사를 나누던 구하라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이름을 내걸었고 대중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지막 행보와 관련된 무수한 추측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장 큰 파장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그 편지에는 고마웠다 라는 단어와 함께 이제는 쉬고 싶다 라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팬들은 이 글귀를 보며 오열했고 많은 이들은 끝내 그녀가 세상에 하고 싶었던 말은 단순한 감사와 위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은 이 편지 속에는 그녀의 절망과 분노도 담겨 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글은 더 이상 해석을 넘어설 수 없는 그녀만의 고백이었습니다. 구하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한국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방송사들은 특별 추모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신문은 일제히 그녀의 삶과 발자취를 되짚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들 속에서도 여전히 자극적인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스캔들로 얼룩진 삶,
마지막 선택의 배경은? 같은 문구들은 그녀의 고통을 진심으로 애도하기보다는 또 다른 소비의 대상으로 만드는 듯 보였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 각국의 팬들은 온라인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고, 그녀가 남긴 무대 영상을 공유하며 너의 미소를 잊지 않겠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본 팬들은 도쿄 중심계에 작은 추모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한 나라의 스타가 아닌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은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재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무겁게 남았습니다. 왜 그녀는 끝내 세상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찾지 못했을까? 왜 그녀는 무대 위의 환호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고독했을까? 이 질문은 곧 한국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았습니다. 혹독한 경쟁, 사생활에 대한 무차별적 침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공격. 이는 구하라 개인만의 비극이 아니라 많은 스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떠남 이후 여러 정치인과 단체는 사이버 폭력 근절법, 연예인 인권 보호 대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는 잠시뿐 시간이 흐르자 또다시 묻혀갔습니다. 추락과 비극. 그러나 이 단어 속에는 단순한 절망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끝내 듣지 못한 한 인간의 절규이자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할 어두운 진실이었습니다. 구하라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내 웃음 뒤에 눈물을 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K별의 기억기라는 채널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구하라라는 한 스타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끝내 직시하지 못한 균열의 상징이었을까요? 우선 그녀가 걸어온 길에는 분명 눈부신 성취가 있었습니다. 카라 활동 시절 아시아 전역을 휩쓴 한류 열풍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설렘을 주었고, 일본에서는 그녀를 한류 여신으로 부르며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겪은 무수한 고통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이 끝없이 소비되고 스캔들은 마치 엔터테인먼트 상품처럼 소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악성 댓글은 그녀의 삶을 집어삼킨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논란보다도 매일같이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아마도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차가운 문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하라라는 한 사람을 이해하려 했던 적이 있었을까? 팬들은 무대 위의 미소를 사랑했지만 언론과 대중은 무대 뒤의 눈물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끝내 화려함과 고독의 간극 속에서 무너졌고 그 간극은 우리 모두가 외면했던 균열의 그림자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책임을 사회에만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라는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감추려 했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녀의 비극을 개인의 나약함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편리한 해석일 뿐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연예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누군가의 눈물에 귀 기울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구하라의 삶은 개인의 고통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사회적 현실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 속 진심은 단순히 한 스타의 고백으로만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한 사회의 상처를 드러낸 울림으로 읽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또 다른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K별의 기억이라는 채널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구하라라는 한 스타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끝내 직시하지 못한 균열의 상징이었을까요? 우선 그녀가 걸어온 길에는 분명 눈부신 성취가 있었습니다. 카라 활동 시절 아시아 전역을 휩쓴 한류 열풍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설렘을 주었고 일본에서는 그녀를 한류 여신으로 부르며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겪은 무수한 고통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이 끝없이 소비되고 스캔들은 마치 엔터테인먼트 상품처럼 소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악성 댓글은 그녀의 삶을 집어삼킨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논란보다도 매일같이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아마도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차가운 문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하라라는 한 사람을 이해하려 했던 적이 있었을까? 팬들은 무대 위의 미소를 사랑했지만 언론과 대중은 무대 뒤의 눈물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끝내 화려함과 고독의 간극 속에서 무너졌고 그 간극은 우리 모두가 외면했던 균열의 그림자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책임을 사회에만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라는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감추려 했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녀의 비극을 개인의 나약함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편리한 해석일 뿐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연예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누군가의 눈물에 귀 기울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구하라의 삶은 개인의 고통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사회적 현실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 속 진심은 단순히 한 스타의 고백으로만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한 사회의 상처를 드러낸 울림으로 읽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또 다른 기록이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면 우리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과 세상에 닿지 못한 마지막 편지가 함께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단순히 한 스타의 삶과 파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질문이자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화려했지만 동시에 너무도 외로웠다고. 그러나 어쩌면 그 외로움조차 그녀가 세상과 나누고 싶었던 진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웃음 뒤에 눈물,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맙다라는 말을 남겼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울림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지금도 무대 영상을 다시 보며 그녀의 미소를 기억하고 그녀가 남긴 글귀 하나하나를 되새깁니다. 세상은 그녀를 떠나보냈지만 기억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야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구하라가 남긴 마지막 눈물은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자 영원한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더 귀 기울이고 누군가의 웃음 뒤를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조용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노래와 미소 그리고 편지 속 고백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